자, 오늘은 변수 변환 기법을 활용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변수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변수에 대한 변수 변환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예전에는 이제 일변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초점은 이제 이변수에 대한 변수 변환인데, 이변수 확률 변수에 대한 변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일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변수 변화는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 다루었던 적이 있는 그러한 주제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서 이제 수리 통계학에서 주로 하는 일변수는 뭐냐는 것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예를 들어서 A, 확률 변수 X가 A에 속한다 이거죠. 확률 변수 X가 A에 속한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A 해가지고 fx, d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pdf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x를 변수 변환을 한다는 것은 y는 예를 들어서 g의 x라고 이렇게 새로운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 y의 PDF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Y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뭡니까? 여기서 X에 대한 확률 변수의 집합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F에다가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요 관계가 있다면 이제 G의 역함수에다가 이제 Y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와 Y의 관계는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변수 변환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DX로 적분하는데 여기서는 DY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없애주기 위해서 DY, dx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절대치를 이렇게 곱하는 형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뭡니까? 여기에 x가 a에 속했을 때에는 집합의 관계가 여기 a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금 y가 속해야 될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y가 속해야 될 집합은 다르게 되죠. 요건 이제 x가 여기에 속하는 영역이라면 여기 이제 y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요 새로운 집합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PDF 자체는 간단하게 보면 이거 자체가 이제 Y의 PDF는 G 역행렬 이렇게 Y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이제 G의 A 집합해가지고 새로운 영역이 되겠죠. Y라고 하는 것은 X가 원래 A에 속했으니까 Y는 이제 G의 A에 속하는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성질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일변수일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변수일 때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이변수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X, Y의 순서상이 예를 들어서 집합 A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이건 2차원이고, 이건 1차원이 집합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X, Y가 이제 순서상이 A에 들어가는, 그래서 F, X, Y, DX, DY,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변수 변환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변수 변환을 합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게 이제 GX에 대해서 했다면, 이거는 이제, 표현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U 뭐 V에 대해서 변수 변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면은 G1에 대해서 XY, 그 다음에 G2에 대해서 XY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변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서는 지금 U라고 했다면 제가 U로 표현할게요. U1, U2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요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미적분학에 있는 지식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 해서 F에 이제 요거 여기서는 이제 D 이제 노테이션을 걷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는 Y1, Y2 여기는 X1 여기 예.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좀 교과서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X1, X2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X1 요거는 X2 이렇게 표현하죠. X1, X2, X1, X2 이렇게 해서 Y1, Y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DX1, DX2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X1, X2에 대한 적분으로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Y1, Y2의 적분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DY1, DY2라고 하는 적분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새롭게 요 F라는 것도 이제 새롭게 표현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하고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dx, dy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요 매개체가 있었죠. 여기도 그 매개체를 푸는데 그 매개체 우리는 지금 요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J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J는 뭐냐면은 야코비안이라고 표현해서 이거는 이제 행렬식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야코비안 행렬식. 그래서 J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적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Y1, Y2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DX1, DY1, DX1, D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여러 개니까 지금 편미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라운드로 표현하겠습니다. X1, 라운드 Y1, 라운드 X1, 라운드 Y2 그 다음에 라운드 X1, X2에 라운드 Y1 Y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거는 X1 입장에서 Y1, Y2 위에 밑에는 이제 X2 입장에서 Y1, Y2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요 곱하고 요거 곱해서 빼면은 바로 그 행렬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치를 취한 게 바로 매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안쪽에 들어가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새롭게 이거하고 동일하지만은 이제 X1 입장에서 X1, X2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V1 해가지고 이제 Y1, Y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V2 해가지고 Y1, Y2 이래가지고 이렇게 요것이 주어지는 변환입니다. 그렇지만 요걸 여러분이 이런 변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변환을 만들어서 가지고 요 X1, X2 입장에서 여기다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될 항목은 이제 이 항목이 여기에 먼저 들어가면 되고요. 컴마 여기에다가는 이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이 새로운 확률 밀도 함수라고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y1, y2의 새로 y1, y2의 결합 조인트 PD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PDF에다가 요게 이제 V1X, Y1, Y2, 그다음 V2에 Y1, Y2 요걸 이제 집어넣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X1 자리, X2 자리 대신에 원래는 X1이 있었고 X2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 대신에 Y1과 Y2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J라고 해서 야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한 부분, 야코비안 매트릭스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부분은 꼭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하면은 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 수정하는 부분, 요게 J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되고요. 앞부분은 X, X2, 원래 X1, X2의 그 함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Y1, Y2의 함수로 그냥 변수만 바꿔준 겁니다. 요게 V1, V2는 이 관계를 이렇게 바꿔준 거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즉, X1, X2에 대해서 Y1, X1, X2를 Y1, Y2 입장에서 편미분해가지고 행렬식을 계산한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결합 밀도 함수의 변수 변화 문제를 쉬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예제 4.42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X1와 X2의 결합 밀도 함수 라고 하는 게 fx1, x2 이렇게 해서 이게 2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PDF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역 자체에 조심해야 되죠. 0, x1, 그 다음에 x2,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지만 요거 이제 서포트를 그려보면요. 여기서 x1, x2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0하고 1 사이만 있는 건데 요거 둘 다 지금 x2하고 x1의 관계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x2가 x1보다 크니까 윗부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은 1, 0, 1이면은 요 윗부분에 해당합니다. 요 사각형, 정사각형 안에 이제 전 영역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운데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요 윗부분. 이게 지금 요거라고 하는 것 자체는 x2는 x1이라고 하는 그래프겠죠.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걸 꼭 만족시켜줘야 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서포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서포트다. 이 조인트 PDF의 서포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변환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 변환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y1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이제 x1 나누기 x2라고 하는 변수 변환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y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x2다. 이렇게 한번 변수 변환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이제 시도해보면 여러분들이 변수 변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안 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특별히 변수 변환을 이렇게 했을 때에 y1과 y2는 어떤 분포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 하는 것을 명확히 계산해 보고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심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건 알고 있어. 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이 두 개죠. 하나는 이제 그 x 입장에서 x1, x2를 y1, y2로 표현을 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하고 이 식이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이 있고 2식이 있는데 1식 곱하기 2식을 한다면은 이렇게 곱해버리면요. x2가 없어져가지고 x1이라고 하는 것은 y1 곱하기 y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2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x2는 그냥 y2 그 자체니까 y2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위에 있는 이 연립 방정식하고 밑에 있는 이 연립 방정식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은 y1, y2가 x1과 x2 입장에서 함수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x1, x2가 y1, y2 입장에서 함수 관계가 표현이 되어 있다고, 관계식이 변환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야코비안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J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요거라고 하는, J라고 하는 것 자체는 J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해야죠. 라운드 Y1, 라운드 X, 제가 반대로 적었죠? 예. 자, 지금 이제 어쨌든 Y 입장에서 이 식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X1, Y1, 라운드 X1, Y2, 그 다음에 라운드 X2, Y1.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첫 번째 거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걸 계산하시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y1으로 미분을 편미분하면 y2만 남게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y2로 편미분하면은 y1만 남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y1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죠. y1 인자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y2 입장에서만 요거를 해버리면은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식을 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 요거 먼저 계산하고 요거 그 다음에 하죠. 그럼 y2 곱하기 1 빼기, 그 다음에 0 곱하기 y1 곱하기 0 이렇게 되죠. 쉽게 말하면 A, B, C, D, AD, BC 이런 형태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Y2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F Y1과 Y2의 PDF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뭘 주면 X1 자리에 이제 이것 대신에 Y1과 Y2를 넣어야죠. 그럼 Y1, Y2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X2 자리에서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X2 자리에서 Y2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지만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는 J 디터미넌트 구한 거에 절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자체는 원래식 자체 여기서는 2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x1, x2에 대해서도 2죠. 단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2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2를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이쪽에도 하겠습니다. 2를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 J의 이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Y2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Y2는 이제 양수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Y2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Y2. 그럼 이 Y2가 이제 새로운 Y1, Y2의 PDF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F, Y1, Y2라고 하는 새로운 조인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Y1과 Y2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드는 관점 제가 범위를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변수 변환하는 관점에서 Y1과 Y2는 X1과 X2에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부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이제 Y1과 Y2의 범위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Y2는 X2하고 같아요. 지금 X2의 범위는 뭡니까? 요거하고 요 사이에 있죠. 요 사이에 있다는 건 아는데 Y1은 어떤 범위에 있습니까? Y1은
y1, x1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요걸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요 x1을 이쪽에서 요거 좀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0, x1 나누기 x2는 1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 있게 됩니다. 요 식을 통해서 보면은. 자, x2는 그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는 맞고요. 자, 요게 뭐에 해당합니까? 지금 y1입니다. 이게 y1. 요거는 지금 y2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x1하고 x2는 이렇게 서로 그 대소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서는 x2가 분모로 들어가면서 y1이 되고 y2는 x2가 되면서 서로 대소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y1하고 y2는 그냥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렇게 되는 요 사이에 있는 그러한 물론 이제 뭐 경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여기 있는 그러한 게 이제 새로운 y1과 y2의 서포트라고. 이거는 이제 x1과 x2의 서포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y1과 y2의 서포트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y1과 y2의 PDF의 범위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FY1, Y2라고 하는 것은 이제 2Y2이면서요. 그 다음에 Y1은 0하고 1 사이, Y2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런 이제 간단한 범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은 이제 요것에 대해서 주변 확률 분포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습 삼아서 FY1의 분포를 계산하자.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랄 FY1, Y2의 이거 PDF를 Y2 입장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주변, 이게 마지널 PDF니까, 이거는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Y2 범위는 0하고 1 사이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0, 1, 2Y2, 그 다음에 D, Y2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충분히 되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Y제곱에 0, 1이니까 결국에는 1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건 뭐죠? 자, 범위가 Y1의 범위는 지금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서 상수예요.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그냥 Y1은 유니폼 0하고 1을 따르는 분포이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Y2의 분포는 Y2의 분포도 이와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인트 PDF가 지금 이 Y2고요. 지금 Y2에 대해서 하려면 DY1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인트입니다. 이거는 조인트. Y1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0하고 1 사이죠. 그래서 0, 1을 하면은 적분 하나만 하죠. 그러면 2Y2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Y2는 그냥 단순히 0하고 1 사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원래 분포는 이게 X1, X2의 분포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X1과 X2가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변환을 했더니 Y1과 Y2는 보세요. 재밌는 사실 제가 밝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조인트는 이겁니다. 조인트인데 마지널은 지금 하나는 1이고 또 다른 거는 2Y입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F, Y1, Y2
y1, y2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f y1의 y1 곱하기 f y2의 y2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성립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 지금 성립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성립합니까? 조인트 PDF는 마지널 PDF의 곱으로서 이퀄이 되고 있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y1과 y2는 독립이다. 인디펜던트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는 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에 불과하고요. 이게 아주 쉬운 분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x1과 x2의 그 결합 밀도 함수가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2라고 하는 결합 밀도 함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범위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이 될 게 0, x1, x2, 1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 역삼각형의 영역이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변수 변환을 한번 해봤다 이거죠. 변수 변환을 특별히 해보니까 y1과 y2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변수 변환을 해서 처리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렇게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원래 밀도 함수에다 곱하기 그 J 행렬식을 계산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라고 그랬죠. 야코비안 행렬식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거는 y1과 y2 중에서 y1만의 분포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전에 여러분이 했던 거를 복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y2만의 분포도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 보았더니 재밌게도 이 y1과 y2의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개별 밀도 함수, marginal density 펑션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y1과 y2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표현을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그 이변수 확률 변수의 변수 변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교과서에 있는 example 4.4-3 자, 여기서는 X와 X1, X2가 여기서는 독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립을 얘기하고 있고, PDF 자체는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fx가 2의 마이너스 x. 자, x는 0하고 1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 이게 이제 지수함수입니다. 사실은 지수 분포. 익스포넨셜 분포죠. 지수 분포. 모수는 굉장히 간단하죠. 1인, 모수가 1인 지수 분포 형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x1, x2,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f, x1, x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적자면, f, x1, x2라고 하는 것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f 여기서 표현하면은 x1 곱하기 f, x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이면서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적자면 2의 마이너스 x1 빼기 x2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고 x1, x2의 범위도 굉장히 쉽죠. 0, x1, x2 이렇게 뭐한데 얘 둘은 0하고 1 사이에서 아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포트를 한번 그려본다면 뭐 제한이 없죠. 여기서는 x1, x2를 한다면 그냥 이건 전부 답니다. 이거는 제한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서포트 x1과 x2의 이제 존재 영역이 되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넓은 영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변수 변환을 뭘 변수 변환을 할 거냐 할 때 y1과 y2에 대해서 생각하죠. y1은 이제
x1 빼기 x2가 되고요. y2라고 하는 것은 그냥 x1 더하기 x2가 이렇게 되는 변수 변환을 생각합니다. 사실 수리 통계학에서는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기법이 여러분이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그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항상 중요하다는 거 아니고 새로운 분포를 만들거나 할 때 지난번에는 제가 MGF를 이용해서 많이 다루었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변수 변환 기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분포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짐작이 되죠, 이제. x1과 x2는 이런 영역 속에서 있다면 y1과 y2는 어떤 영역에서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x1과 x2는 서로 독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숫자 빼기 어떤 숫자면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y1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음수일 수도 있다. 양수도 되지만 x1이 x2보다 크면 양수, 반대이면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얘 같은 y2 같은 경우에는 x1, x2를 둘을 그냥 단순히 더한 거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일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x1, x2 입장에서 한번 해보죠. 그럼 요 식을 1식, 요 식을 2식이라고 보면은 한번 1식과 2식을 서로 그냥 더해서 나눈 1식 더하기 2식 나누기 2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은 x2가 없어지죠. x1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2로 나눠줬다는 것은 결국엔 x1은 2분의 y1 더하기 y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1식 나누기 1식 빼기 2식을 한다면은 x1이 없어지고 2식 빼기 1식 2식 빼기 1식 나누기 2를 한다면 여기서 요 식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2만 남죠. x2만 남고 2분의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y2 빼기 y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범위를 생각해 볼까요? y1과 y2의 범위를 생각해 볼까요? 어느 게 더 크게 클까요? 여기서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y2는 y1보다는 크겠죠. 왜냐면 요거는 이제 똑같으니까 두고요. 얘는 양수이고 얘는 음수이니까 당연히 y2가 큽니다. 그래서 y2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를 y2라고 하는 것은 y1보다 항상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요 부분 좀 이따가 제가 처리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은 야코비안부터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F를 계산해서 야코비안을 먼저 계산하면은 야코비안 행렬식을 계산하면 J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아까도 했듯이 라운드 x1, 라운드 y1, 라운드 x1, 라운드 y2 이렇게 밑에 거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위에 거 먼저 적고요. 이렇게 x2 적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따로 적으면 됩니다. y2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적으면 여기다가 적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 결과가 나오죠. 자, 이거는 위에 것만 생각하면은 각각 미분하면 2분의 1씩 나오죠. 2분의 1, 2분의 1씩 나오고. 그 다음 밑에 거를 각각 미분하면 처음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플러스 2분의 1이 그냥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장한 형태의 그 야코비안 디터미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D-BC 하면 요거 먼저 계산을 하면은 곱하기 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결국에는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 식의 계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FY1, Y2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하면요. 원래는 이제 여기 있죠. 요거 대신에 뭘 넣습니까? 요거 대신에 2에 마이너스 x1 대신에 넣어야 될 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x1 대신에 여기 있죠. 그래서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x2는 여기 있죠. x2는 여기에 그걸 여기다 넣으면 y2 빼기 y1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야코비안의 절대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서 요거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2분의 1이고 2에 여기서 y를 처리하면 y2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y2만 남고요. y1은 여기 하나 있지만 여기 음수로서 하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붙이 양수, 음수 이렇게 되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인데 범위를 생각해야죠. 범위를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만 언급을 해보려면 자, 좀 전에 했던 그것을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x1은 지금 2분의 y1, y2고 그다음에 x2는 2분의 y2 빼기 y1이라는 이 식이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0하고 무한대 사이에 존재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하고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는 범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주면은 결국에는 이거하고 이것을 동시에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0, y1, y2는 이거요. 그 다음에 0, y2 빼기 y1은 이거다. 이렇게 되죠. 사실 이쪽은 별로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이쪽 위주로서 전개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얘는 이제 보시면은 y1이라고 하는 것은 y2보다는 이렇게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보면은 y2라고 하는 것은 y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두 개를 종합하면은 y1이라고 하는 것은 y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y2보다는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러한 식의 영역이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하느냐면 여러분이 초기에 서포트는 잘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변수 변환을 했을 경우에 새로운 변수 y1과 y2의 서포트는 여러분이 직접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이 원래 서포트의 범위에다 그냥 단순히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y1과 y2의 범위를 뽑아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리면은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원래 서포트는 x1과 x2는 이렇게 넓은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영역은 이제 다르겠죠. 여기서 자, 여기서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y1, y2 있고 이제 특별하게 y2는 어떤 범위에 있느냐 하는 거죠. y2는 아까도 표현했듯이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양수 합치잖아요. 그 양수일 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서포트를 표현하면은 y1, y2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 그림을 보면 요거는 하나는 이제 y2가 y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y2 equal y1이고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영역입니다. y2는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는 영역이죠. 그랬을 때 지금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죠? y2가 이거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이제 부동식의 영역 문제는 고등학교 때 많은 연습을 했을 텐데요. 지금도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포트가 이렇게 뾰족한 서포트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경우에는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게 y2가 y1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보시면요. y1이라고 하는 게 y2에 대해서 제한된 표현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독립이 되기가 쉽지 않죠. 자, 여기서는 x1, x2는 여기서는 독립으로 출발을 했지만요.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고 나니까 y1, y2는 범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제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독립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새로운 PDF의 형태는 이제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PDF는 이제 y1, y2 해가지고 y1, y2의 새로운 PDF는 2분의 1에다가 이제 2의 마이너스 y2 그래서 y1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램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특별하게 이제 마지널 덴시티를 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fy1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y2를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y1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한 번만 계산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고 돼 있는데 y1 계산할 때 이제 2분의 2에 마이너스 y2 이렇게 넣는 건 맞아요. 이렇게 해서 y2를 하는 건 맞는데 y2에 대해서 해보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맞는데 y2 자체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게 여기서는 이거 y1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y1이 여기에 있을 때는 범위가 넣어보면 y2 자체의 범위가 여기에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 y1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y1이 음수일 때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경계가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함수. 이쪽은 이쪽 함수, 이쪽은 이쪽 함수를 이용. 경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y1이 양수일 때, y1이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 값이 어떻게 되죠? 이 값에 대해서 D의 y2를 이렇게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2의 범위가 어디부터입니까? y1부터죠. y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2분의 1, 2의 마이너스 y2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 2의 마이너스 y2 d2인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딱 넣으면 어떻게 되죠? y2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y1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y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해주면은 여러분이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2분의 1 그냥 마이너스 y1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빨리 하시면은 2분의 1, 2에 그 다음에 플러스 y1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서는 양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때는 음수일 때에 y1이 음수일 때에 이렇게 마이너스 y1이 나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값은 서로 크기가 양수일 때는 음수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양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은 따라서 종합하자면 이거는
따라서 이건 종합하자면 2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절대치 y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러한 분포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자, 이거 자체가 이제 더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좌우 대칭이죠. 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면 이제 좌우 대칭을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처음 보실 텐데 이런 함수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 두 개를 그냥 그렸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양수일 때는 y1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f y1 y를 그려보면은 양수일 때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점이고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을 그려보면은 2분의 1이고 이렇게 좌우 대칭입니다. 대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y1에 대해서는 이제 더블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y2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fy2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2분의 1 2의 마이너스 y2가 이제 조인트 덴시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y1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y1 자체는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y2 그다음 y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행히도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범위가 여기서는 잠시만요. 여기 봅시다. 여기서는 y1이니까는 yn에서 적분하면 여기 뭐 적분할 게 별로 없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되고요. 이렇게 2에 마이너스 y2 상수 취급하면 되고 이게 이제 높이인 셈이고 가로 길이가 이거니까 2y2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상쇄되면은 y2 2에 마이너스 y2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주변 확률 분포의 PDF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y2는 이제 아까 했듯이 이 범위가 이렇게 그냥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y1과 y2는 독립이 아님.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죠. 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마지널이 지금 조인트는 지금 나와 있죠. 조인트는 f y1 y2에 y1 y2가 있고 요게 이제 지금 2분의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y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마지널은 fx y1에 y1 fy2에 y2 자, 이게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쪽은 이거인데 이쪽은 y1은 이거였고요. y1은 이거였고 그다음 y2는 이거니까 서로 이거하고 서로 곱해봤자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독립은 아닌 걸로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충분히 변수 변화를 이용해서 원래 그 두 개의 이제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것에 적절하게 변수 변화를 하면은 새로운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 수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수렴한다, 컨버전스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분적분을 배우면서 연소기를 배우면서 다뤘던 점입니다. 컨버전스 수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수학에서 배우는 수렴이 있고 통계에서 배우는 수렴이 좀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n이 x다 하는 것,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이다. 이렇게 이제 수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수열의 수렴이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또는 고등학교 와서 좀 더 배웠던 대학에 와서 배웠던 개념은 또 다른 수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함수의 수렴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f에 x가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게 f의 x로 간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있는 어떤 집합에 있는 이러한 수렴도 여러분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한 적이 있고 등등 수렴이라는 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정의를 담고 있는데요. 통계에서 하는 수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잠시 다뤄본다면 convergence in probability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probability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처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이제 볼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있다 이거죠. 확률 변수가 x1, x2 이런 식으로 하는 확률 변수의 시퀀스가 있어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게 표현을 하자면은 xn이 x로 확률적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p를 붙여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p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할 뿐이고요. 이거는 이제 convergence in probability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지만 probability xn과 x의 사이가 이 사이가 이렇게 정의 자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엡실론 안에 들어간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엡실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에 우리는 이거하고 이것은 이제 같은 정의다라고 이제 이렇게 define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확률 변수 xn이 있고 또 다른 확률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상수이든 아니든 간에요. 둘 사이의 차이가 엡실론 안에 아주 작은 임의의 엡실론이니까 임의의 반경 안에 들 확률이 1로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요걸 이제 다시 쓰자면 이렇게도 해도 되겠죠. n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물론 이제 probability 이렇게 엡실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요거를 이제 또는 이걸 다시 적는다면은 리미트 반대로 적어도 되죠. n이 probability xn 빼기 x 요게 이제 요것보다 크다 이렇게 될 확률이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convergence in probability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한테는 지금 현재 다가가기는. 어쨌든 이 확률 변수와 이 확률 변수가
비슷하게 되는 확률이 이제 1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제가 쉬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onvergence in probability. 통계학에서는 이제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x1, x2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하고 이게 어떤 평균이 그래서 어떤 분포인지 모르지만 평균이 이 x가 이제 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특별히 x바 즉 n분의 1의 서메이션 xi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게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죠. 이게 n이 커질수록 x바가 이게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뮤에 간다. 근데 확률적으로 뮤에 간다. 그러니까 convergence in probabilit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하자면 이게 이제 성립한다. 즉, 이걸 다시 설명하면 x바는 뮤의 확률적 수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Convergence in probability라는 이제 용어를 써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진다고 예를 들어서 뭐 동전 던지기를 생각하겠어요.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앞 또는 뒷면이 나오는 거를 생각해서 앞면이 1, 뒷면이 0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이 하면은 x1 더하기 이렇게 해서 xn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는 것은 앞면의 합이잖아요. 앞면의 합이 되겠죠. 앞면의 합. 그래서 x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분의 요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면이 나올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율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경험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 값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반복해서 해서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평균을 구하면은 n이 커지면은 원래 생각했던 거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 얘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증명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증명입니다. 자, 여기서 또 특별히 대수라고 하는 것 자체 여러분이 뭐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large number라고 표현합니다. large number. 그러니까 n이 크다는 것을 뜻하죠.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커진다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대수의 법칙은 특별하게 weak law of large numbe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strong law large number도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차후에 이제 학습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weak law of large number만 이제 표현해서 이걸 약자로 표현하면 WLL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책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회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체비셰프 이니퀄리티를 생각을 해보죠. 그때 체비셰프 이니퀄리티에서 저희에게 준 정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probability 예를 들어서 x 빼기 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k의 시그마 제곱이다. k의 시그마보다 크다.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는 뭐
얘는 뭐 k 제곱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걸로 할까요? 반대로 하자면은 이게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뭐보다 크다 하면은 1 빼기 k 제곱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걸 반대로 하면은 요걸 큰 걸로 하면은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그다음 이거는 k 제곱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예전에 배운 걸 회상하셔가지고 이걸 어플라이를 하면 됩니다. 적용을 해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지금 하는 게 뭡니까? xbar라고 하는 것 자체가 xbar라고 하는 자체가 mu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죠. 자, 어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xbar의 평균은 지금 xbar의 평균은 mu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산, xbar의 분산은 우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그런데 xbar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하려고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 형태로 한번 우리가 적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를 한번 다시 적으면은 xbar 빼기 mu는 뭐 달라질 거 없고요. 여기 지금 x 대신에 xbar을 썼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엡실론 대신에 우리가 뭘 적어요? k의 시그마 형태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그 x의 표준 편차입니다. x의 표준 편차. 자 형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거 형태로 한번 쓸 수 있죠. 표준 편차가 뭡니까 여기서? 요걸 활용하면 되죠. 요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은 루트 n에다가 시그마라고 하는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식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엡실론이 있을 거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시그마 루트 n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식을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이제 체비셰프 부등식을 활용해야죠. 여기다가 체비셰프 부등식 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공식이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시그마죠. 여기서는 이게 표준 편차 이 파트가 지금 여기서는 K이지만 여기서는 요 K하고 지금 이 K하고 쓰임새가 이 엡실론의 시그마 루트 n이라는 거하고 쓰임새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똑같이 적용해 보면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딱 해보면 요걸 적어 보면은 K가 여기에 있는 게 요로 분모로 왔죠. 그럼 여기에 있는 엡실론의 시그마 루트 n 요 자체도 제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이거는 따라서 엡실론의 제곱 그리고 이제 그 n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n이 분모에 있다는 거죠. n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n이 커지면은 이 자체는 0으로 간다는 거죠. 0으로. n이 커지면. 이게 0으로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지금 엡실론은 어떤 이 엡실론을 어떻게 가정하자. 엡실론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임의의 엡실론 양수에 대해서 우리는 리미트 probability 절대치 xn xbar 빼기 mu라고 하는 게 엡실론 범위보다 크실 확률인 우리는 뭐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건 0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모든 엡실론 양수에 대해서 리미트 probability x바 빼기 뮤가 엡실론 안에 있을 확률은 1이다라고 반대로는 1이죠. 이게 이제 이거하고 이건 여집합 관계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이제 특이하죠. 그럼 이제 엡실론을 작게 보내도 상관없는 거죠. 엡실론이 낮아도, 작아도 이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이제 그래피컬하게 이제 그래프 상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n이 크면 저기 뮤가 있습니다. 뮤가 있는데, x바가 여기 확률적으로 뮤에 가까워진다는 거. x바가 이게 뮤에 확률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은, x바의 분포는 여러분이 전에도 봤다시피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는 노말 뮤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것을 이 중심극한 정리라고 표현해줘. 지난 시간에 증명됐지만 x바가 뮤 근처에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x바의 분포 PDF를 그린다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뾰족하게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x바 n이 커지면은 x바의 확률 현상은 뮤 근처에 아주 가까운 뮤 근처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엡실론을 여러분 작게 해줘 보세요. 엡실론이 작아지더라도 여전히 1이잖아요. 그건 확률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해석을 하자면 x바는 n이 클 때에 x바는 뮤 근처에 확률적으로 집중해서 발생한다. 확률적으로 집중해서 발생한다는 자체가 이제 여기서 지금 확률이 1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발생하진 않고 거기서만 확률이 거의 1이 되도록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얘기가 바로 x바하고 뮤하고는 서로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n이 클 때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 분포 수렴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생각을 잠시 하겠습니다. 컨버전스. 자,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자면은 중심극한 정리를 이를 활용할 수 있죠. x바는 이렇게 이제 이걸 좀 엄격히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말 뮤의 m분의 시그마 제곱에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전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근사적으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표현했는데요. 그렇지만 좀 더 학술적으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D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냅니다. 이 D는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용어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x바가 저기에 따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증명도 했죠. 제 지난 시간에 증명도 했는데 이 분포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더 엄격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포가 수렴한다. 자, 봅시다. xn이라고 이제 요건 예를 들어서 그렇고 xn이 예를 들어서 x에 수렴한다. 분포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얘는 뭐하고 동일한 표현이냐면요. fx가 있는데 요 xn의 확률 분포함수죠. 이거는 분포함수. 수가 fx의 분포함수에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n이 커질 때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모든 범위에서는 아니고요. 모든 범위에서는 아니고 x가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x는 이렇게 fx가 연속인 집합에서 대응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이제 수렴을 하면은 이게 분포가 수렴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뭐 여러분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fxn의 x는 fx하고 같다.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f가 요거의 그 연속인 부분에 대해서만 연속인 x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특별하게 여기서는 지금 뭐 c의 뭐 fx다라고 특별히 기호를 써본 거고요. 이렇게 기호 이렇게 continuous set이다라고 해서 기호를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접근한 형태는 뭐냐면 이제 좀 더 엄격하게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MGF M의 XN 요게 T가 요게 M의 X의 T로 이렇게 즉 분포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요약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분포의 수렴이라고 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분포함수의 수렴으로 간주해도 되고요. 분포함수의 수렴으로 간주해도 되고 또는 여기에 대응되는 MDF 즉 정률 생성 함수가 어떤 특정한 정률 생성 함수에 수렴하는 걸로 간주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략적으로는 중심극한 정리를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MGF가 MGF로 수렴하는 것을 보여드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게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를 적용한 예가 뭡니까? 지금 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M의 X바의 T를 계산을 했죠. 여기서 지금 요것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뭘로 가는 걸 지금 보였습니까? 이게 2의 2분의 1 t 제곱이죠. 이게 지금 노말 0, 1의 MGF인 셈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MGF가 요로 수렴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거를 뭘로 표현합니까? X바가 노말 0, 1의 제곱,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좀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게 x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루트 n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했다면 이것에 대한 MGF가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우리는 x바 빼기 뮤의 시그마 루트 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확률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포 함수가 수렴하는 것이 정의고요. 그것은 정률 생성 함수가 어떤 특정한 정률 함수에 수렴한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편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 이용할 때는 이쪽 위에 부분을 이용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포를 이제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자. 베타 분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타 디스트리뷰션. 자, 여러분이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PDF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의 알파, 감마의 베타. 그래서 y의 알파 빼기 1, 그 다음에 1 빼기 y의 베타 마이너스 1, y는 0하고 1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이게 베타의 이제 PDF입니다. 베타 분포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분포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분포의 특징은 뭐냐면은 y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분포의 특성 중에 하나 뭐 노멀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확률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감마 분포나 로그 노멀이라든지 아니면 익스포넨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양수 부분에만 발생하는 분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분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소개하는 분포는 0하고 1 사이에만 발생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분포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0하고 서포트가 0하고 1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여기서만 존재하는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걸 이제 fx라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요거를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포인데 여러분 금융 쪽에서는 베타 분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빌려줬다 이거죠. 근데 상대편이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갚았을지라도 다 갚지 못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상대편이 내한테 못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갚으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일부를 갚겠죠. 그러면 그러한 갚는 비율 정도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0하고 1 사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이제 recovery rate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대출을 해줬는데 못 갚는 비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균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0부터 여기서 이제 1까지 이렇게. 사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적분하시면은 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를 적분하면은 이거는 1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왜 1이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차후에 생각하시고요. 1이 되는 거는 이 자체가 이제 베타 함수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하시고 일단은 1이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접근하시면 평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y 자 이게 지금 y로 표현했네요. 그럼 제가 y로 표현할게요.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y 감마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알파 감마 베이타 y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 베타 함수의 성질 중에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베타 함수의 성질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알파다 하는 거하고 알파를 곱한다 이렇게 되면 얘는 알파에 더하기 1이 되는 요 베타 함수의 성질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마 함수의 성질이죠. 이렇게 어떤 숫자의 감마 값은 여러분이 쉽지 않은 값입니다. 그렇지만 감마 값에다가 어떤 값을 동일한 값을 그냥 감마에 없는 숫자를 넣으면은 알파가 양수일 때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더 커진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용하고 싶은 거는 0, 1에 알파가 요 커지죠. 그러면 y의 알파 플러스 1 빼기 1 빼기 y의
베타 빼기 1 dy 이렇게 적습니다. 요 부분이 된 건 요 y가 이쪽으로 결합됐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식을 좀 조작을 할게요. 뭘 하고 싶으냐면은 여기에서 자 봅시다. 저는 요거는 PDF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PDF 형태로. 자, 요게 PDF죠. PDF인데 뭐의 PDF입니까? 이거는 이제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 모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y가 알파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베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위에는 감마의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로 표현하고요. 밑에는 감마의 알파 플러스 1 감마의 베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이거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감마의 베타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써줘야 되고. 그래, 똑같아지죠. 이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마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써주면 똑같아지죠. 그런데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게 뭡니까? 이게 감마 알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마 알파 값을 그냥 단순히 써주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하냐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알파 여기 있으니까 같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위에 거하고 상쇄되니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하나 남죠. 이 부분이 아직 여기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식을 여기다가 적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도 동일하게 있고요. 요거는 상쇄돼서 원래 없는 거고, 알파는 원래 동일하게 있었고, 베타는 여기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PDF냐? Yes. 왜 그렇습니까? 자, 원래 PDF는 요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PDF는 이건 뭐냐면은 베타 하면서 얘는 뭐가 되느냐? 알파 플러스 1, 베타라고 하는 모수. 원래는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모수를 따르는 PDF 형태가 여기 있었는데요. 제가 식을 약간만 조작을 했으니까 새롭게 PDF가 나왔죠. 알파 플러스 1 베타라고 하는 PDF를 따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PDF의 정의가 뭐죠? PDF는 항상 적분하면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1이니까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합시다. 그래서 이쪽을 계산하면, 자, 여기 있는 성질,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성질, 여기도 활용합시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 차이 나죠. 알파하고 알파. 즉, 제가 여기서 알파 플러스 1 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알파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에서 알파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는 알파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요쪽에 나누었죠.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점이죠. 이거는. 그다음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마 알파 플러스 베이타, 감마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이타인데 여기서도 1만 커졌죠. 여기서도 1만 커졌으니까 결국엔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이타하고 같은 겁니다. 요 부분은 다 같죠. 그러면은 요 부분 처리됐고 이 부분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짓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 의해서 알파가 나오고, 그다음 요거는 요 부분으로 갔으니까, 거꾸로 써야죠. 여기는 거꾸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이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낼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에 뭘 계산하고 싶어요? 이에 뭐 분산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분산을 계산을 하려면은 2의 y제곱 빼기 2의 y의 제곱일 텐데 이거는 이제 아니가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무리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2의 y 그 다음에
네, 뭐 y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y 제곱을 이거를 계산하면 되죠. y 제곱을 계산하면 y를 여기다 넣으면 제곱되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처리를 해보시면은 이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베타 분포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통해서만 확인하시면은 그 감마 분포를 통해서 결합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 자료로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베타 분포가 어떻게 감마 분포의 결합으로 요소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